M&A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기업일 텐데요. 재무만 보면 스테이폴리오는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점 때문에 매각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팔리면 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전 의장이 그란데클립을 설립을 했죠. 근데 그 그란데클립이 최근에 스테이폴리오라고 하는 숙박 플랫폼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란데클립이라는 기업을 보면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아이디어들을 실험하고 제품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란데클립이 최근에 되게 다양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믹스 커피라고 해서 믹스 커피를 재해석한 커피 브랜드를 내놨고요. 두 번째로는 종이로 만드는 웨어러블 페이퍼 토이라고 하는 와더 원더라고 하는 브랜드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거진 C라고 해서 의자만을 다룬 체어 다큐멘터리 매거진도 출간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테이폴리오를 인수한 일은 그동안 보여줬었던 제품 출시나 매거진 출간과는 다르게 그란데클립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테이폴리오의 M&A 사례를 통해서 보는 팔리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테이폴리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폴리오는 파인스테이를 모토로 엄선된 숙소를 소비자들에게 중개하는 숙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숙박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경험을 중시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설계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500여 개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숙소들을 엄선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호텔 플랫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션뷰, 수영장, 바다 근처, 반려동물, 한옥 이런 것들처럼 기존의 숙박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이점은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스테이폴리오가 처음에는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를 보고 숙박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숙박 플랫폼으로도 이 비즈니스를 발전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500여 개의 한국 숙소뿐만 아니라 현재 약 100여 개의 해외 숙박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간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이 각자의 집에서도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상품까지 메이크폴리오라는 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폴리오가 어떤 장점 때문에 매각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팔리면 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무만 보면 스테이폴리오는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M&A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기업일 텐데요. 스테이폴리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은 해왔지만 2023년도에 매출이 꺾였고 영업 손실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만큼 재무적으로는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 기업, 적자 기업이었던 스테이폴리오의 M&A 성공 요소는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을 바라보면 호텔 숙박 플랫폼 그리고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크게 나뉘어지기는 하는데요. 야놀자나 여기어때, 호텔스 컴바인, 트리바고처럼 국내의 숙박 예약 플랫폼은 이미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지, 얼마큼의 할인율을 제공하는지가 경쟁 우위였죠. 호텔 숙박 플랫폼을 바라보면 아쉬웠던 부분은 새롭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호텔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설레임보다는 가격이나 일반적인 예상할 수 있는 경험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좀 아쉬웠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은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폴리오는 파인스테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숙박 예약 플랫폼을 넘어서 특별한 경험을 중시하는 여행자들을 타겟으로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숙박들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숙소를 엄선해서 고객들에게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숙박 플랫폼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게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숙소를 소개하는 페이지만 봐도 일반적인 숙박 플랫폼과는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숙박 플랫폼이 각 호실의 사진들과 가격, 평형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매거진을 보는 느낌을 주는데요. 고객 경험을 우선시하고 이 엄선된 숙소에서 주는 고급스러운 경험, 그리고 이 큐레이션을 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파인스테이에서의 대안이 없는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브랜드 가치, 그리고 독특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높은 여행 큐레이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게 M&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였던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스테이폴리오의 조직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거는 기성 숙박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조직입니다. 경영전략 파트는 다 가지고 있겠지만 시리즈 파트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서촌 유희팀 같은 경우에는 서촌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한옥 스테이들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하는 전문 팀이고요. 프라이빗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스테이들을 큐레이션하고 제안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에는 제주도에 있는 아웃도어 스테이 브랜드인 어라운드 폴리를 인수한 것을 통해서 그 어라운드 폴리라는 비즈니스를 더 강화하는 그런 팀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들도 이 조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팀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0여 개의 해외 숙소들을 더 확장해 나간다는 것들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폴리오가 어떻게 팔리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M&A 시장에서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이 스타트업의 M&A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포지셔닝 또는 성장 잠재력과 같이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리지코드도 이와 같은 강점들이 기업 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트업 M&A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M&A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브리지코드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지코드 이준명 이사였습니다.